분수대 현상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질문한 내용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내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분수대 현상이란 것은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과 같이, 이 사진은 뭐 이제 굴착하는 이런 업체에서 어딘가에서 이제 할 때 이렇게 물이 뿜어져 나오는 사진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충재 씨의 이야기로는 이런 식으로 3시간 30분 동안에 물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정충재 씨는 보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분수대 현상은 왜 나오는가? 그거는 이제 여기 그림에서부터 저 그림에 분수처럼 물이 나오고 있죠. 저렇게 된다는 겁니다. 지형이 이렇게 왼쪽에 물이 이게 지하에 용적이 이렇게 많이 있을 때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오른쪽에 있는 거를 파내려 갔을 경우에 구멍이 빵 뚫리면서 그 옆에 그 지하수죠, 지하수. 그만큼 물이 올라온다. 이게 이제 분수대가 생기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정충재 씨의 증언에 의하면 본인은 이런 식으로 16m 높이의 그 분수 물기둥이 3시간 30분 동안 치솟아 오르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정충재 씨는 말을 했고요.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분이 그 당일날 직접 거기다가 이제 구멍을 굴착을 들어가서 했던 실무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엔지니어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총괄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김성태입니다. 김성태가 현장에 있었고, 김성태는 팀장이고, 김성태는 이거 뭐 굴착하는 뚫는 기술자는 아니고 팀장으로서 자기가 총괄을 하고 현장에 있었다. 근데 김성태 씨의 이야기는 약 1분 동안 높이 17m로 분출했다, 이렇게 김성태 씨는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 정충재 씨는 산에서 망원경으로 보니 3시간 30분 동안 높이 17m로 분출했다. 이래서 정충재 씨의 그 증언하고 김성태 씨의 증언이 다릅니다. 17m로 분출했다는 것은 두 사람이 같은데, 김성태의 증언은 1분 동안 분출했다. 현장에 있었습니다, 김성태는. 정충재 씨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없었고 산에 올라가서 망원경으로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멀리서 산에 올라가서 망원경으로 보니까 3시간 30분 동안 높이 17m로 분출했다, 이렇게 정충재 씨는 말했어요. 김성태 씨 말하고 시간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기술자인 이 사람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요. 그러니까 김성태도 기술자는 아니니까 뭐 구멍을 뚫을 이런 기술은 없는 사람이고, 이분이 이제 실제적으로 김성태가 팀장이니까 그 지휘를 받고 지하로 내려가면서 이 사람이 60cm 구멍 있잖아요. 그걸 이제 뚫고 내려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증언은 물이 분출했는데 1분씩까지도 아니었고, 잠깐 나온 건 사실이다. 물이 분출한 건 사실인데 1분 동안 이렇게 분출한 것은 아니었다. 더 짧은 시간이었다. 뭐 10초나 한 30초 이 정도로 1분까지는 아니었다. 그 짧은 시간 분출했고 높이도 17m까지 되지는 않았다. 는 게 이 엔지니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증언 내용이 다 달라요. 그날 정충재 씨는 산에서 망원경으로 보니까 3시간 30분 동안 높이 17m로 분출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현장에 있었던 김성태 씨는 약 1분 동안 높이 17m로 분출했다. 그리고 사진에 보이는 직접 굴을 뚫고 내려간 이 엔지니어, 이 사람은 분출된 건 맞는데 1분씩 분출하지 않았고 높이도 17m까지 되지는 않았다. 이게 세 사람의 증언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분수대 현상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신 분들이 좀 설명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자료는 이겁니다. 세 사람이 보았는데 정충대 씨는 멀리 산에서 망원경으로 보았다 그러고, 김성태와 이분, 사진 속에 있는 이분은 직접 현장에 있었고, 이분은 굴 안에 들어가서 판 사람이고, 세 사람의 증언이 다릅니다. 정충재 씨의 주장은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다는 겁니다. 거의 지형이 17m로 이렇게 3시간 30분 동안 분출했던 이유는 이것이 지하로 이 분수와 옆에 있는 이 지하의 용적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저기 어뢰공장이란 거죠. 어뢰공장이 막 몇천 평에 달하는 거대한 어뢰공장의 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었고, 그것과 연결된 지하 통로로 연결돼서 자기가 내려간 구멍에서 구멍이 뚫리자마자 이런 식으로 물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물은 어마어마한 물의 양이다. 그러니까 3시간 30분 동안 분출한 것이다. 이것이 정충재 씨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실제로 시추 작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물이 솟아오르는 현상이 있나 봐요. 이건 뭐 실제로 공사장에서 찍은 거니까 이러한 식으로 높이 올라오는 이런 게 있나 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분수대 현상이 있었다는 것은 당시 목격자가 3사람이 있었는데 3사람의 목격담이 다 달라요. 다 다르고 또한 정충재 씨는 현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망원경으로 뚫는 걸 보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분수대 현상이 있었다는 그 날짜는 정충재 씨가 백준음 씨를 만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정충재 씨가 김성태 씨를 데리고 독자적으로 1219-5번지 그 땅굴을 이렇게 파내려 가다가 분수대 현상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분수대 현상이 났다고 했고, 그 밑에 물이 가득 찬 그 동굴 속에 수중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촬영을 해서 그 안에 어떤 마대 같은 것이 있는 그 필름을 가지고 백준음 씨를 만나서 여기에 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백준음 씨가 그러면 발굴을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수대를 보았다는 그 시점은 백준음 씨를 만나기 전에 정충재 씨 혼자서 김성태 씨를 데리고 일하다가 분수대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이 그림처럼 자기가 판 굴이 이와 같은 거대한 어뢰공장과 연결된 지하에 물이 가득 찬 곳이었다. 뭐 이런 설명이에요. 이런 설명이라서 이런 좀 물리학에서 이게 뭔가요? 파스칼의 원리 같은 거죠. 모든 압력은 다 같이 작용한다면 이런데 이제 관련된 문제라서 이런 이과적인 소양이 좀 딸리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정충재 씨 주장하는 바는 이제 그 김옥랑이라는 이 도인이 도인이면서 그 토지 매입자죠. 이 사람이 주관한 천도제가 2002년 5월 20일 날 있었는데 거기에 심필균 및 경찰 고위 간부가 참석하였다. 이렇게 정충재 씨가 주장을 했는데 어저께 그 백준음 씨가 현상금을 걸었죠. 그 천도제에 심필균 및 경찰 고위 간부가 참석했다는 걸 증명해 온다면 3억 원의 현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이 고위급 인사의 그 천도제 참여 여부를 부인했습니다. 백준흠 씨가. 2002년 5월 21일은 이미 백준흠 씨도 여기에 이제 관여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정충재 씨 주장과 백준흠 씨 주장이 상충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은 아주 고위급 인사가 이 천도제에 참여했다는 것을 정충재 씨가 말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자료 및 이런 자료에 의하면은 여기에는 심필균 및 고위급 인사가 참여하지 않았다. 그것을 보증한다. 이것이 백준흠 씨고, 백준흠 씨는 3억 원의 현상금을 걸겠다. 이 고위급 인사, 경찰 심필균 및 경찰 고위급 인사가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해 오면 자기가 현상금을 주겠다고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시청자들께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면 과연 어느 것이 맞는지는 뭐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판단될 문제고, 그리고 이 김옥랑이 주관한 천도제를 천여구의 유골이 있는 증거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보통 뭐 기독교 신자가 아니고 이런 뭐 김옥랑이라 이 사람은 이제 도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속신앙이나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번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이제 그렇게 땅 파고 들어가고 이런 거 하면은 이런 천도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 안에 뭐 무슨 억울하게 죽은 그런 유골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래서 그런 천도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일제에 희생당한 천여구의 유골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특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막연한 이야기인지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충재 씨하고 김성태, 그리고 이 사진 속의 이 실무자 엔지니어, 이 세 사람의 그 증언 내용이 이제 서로 모순되었죠. 정충재 씨는 3시간 30분 동안 17m로 나오는 것을 산에서 망원경으로 보았다 이렇게 얘기했고, 김성태 씨는 현장에 있었는데 약 1분 동안 높이 17m로 분출했다 이렇게 얘기했고, 사진 속의 이 실무자, 직접 땅을 파고 들어간 사람, 이 사람은 나온 건 맞는데 그렇게 1분씩 나오지 않았다. 더 짧은 시간이었고 높이도 17m까지 그렇게 높이 가지 않았다. 이게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정충재 씨의 행동에 약간 의문점이 가는 것은 뭐냐 하면, 왜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지금 파 내려가면서 분수대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물이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중요한 굴착 그 시간에 왜 이 사람은 산으로 가가지고 멀리서 망원경으로 보고 있었는가? 이거는 상당히 의문이 가요. 이거는 자기가 이걸 하는데 왜 그 시간에 하필이면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보는지, 그거는 좀 이해가 언뜻 안 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서 김성태 씨하고 지금 실무자하고 이 땅 파고 들어가는데 그 주인인 정충재 씨가 뭐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멀리서 망원경으로 보았는가? 이 문제는 좀 석연치가 않아요. 그리고 방송하는 길에 하나 더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지금 이 초점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산 문현동이든 아니면 뭐 용당동이든 어느 동이든 간에 일제의 어뢰 공장이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백준흠 씨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이 부산 그 밑에 일제 어뢰 공장이 없다 이거 주장하는 게 아니고, 정충재 씨가 판 그 1219-5번지 그 구멍 그 밑에는 어뢰 공장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뭐 멀리 떨어진 다른 곳에 팠더니 거기 어뢰 공장이 나오고 뭐 그 안에 무슨 뭐 폭탄이 있고 이런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산이란 항구 도시가 충분히 일제가 어떤 병참 기지화하기 위해서 지하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고 그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1912인가요? 1912-5번지에 정충세 씨가 뚫고 들어가서 나왔던 그 동굴, 그 용적은 1219-1번지에서 정충재와 박수홍 씨가 횡으로 이미 뚫어놓았는데 알마금을 해놓지 않아갖고 빈 공간이 되어 있는, 그 용적을 발견했기 때문에 사기라고 고소한 것이고, 그 정충재 씨가 1219-5번지에서 뚫고 내려간 그 굴이, 어뢰 공장과 연결된 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것이지, 부산 문현동이든 뭐 어느 동이든 영도동이든 작은 부산의 어느 지역에선가 지하시설에 일제가 건설한 어뢰 공장이 있을 확률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충분히 존재해요. 그리고 그것은 새로이 발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런 얘기지. 다만 우리가 다루는 문제는 정충재 씨가 판 그 지점 1219-5번지 그 정충재 씨가 뚫고 내려갔던 그 굴은 1219-1번지에서 정충재와 박수홍 씨가 횡으로 한 100m 정도를 지하에서 이렇게 옆으로 파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 지하에 형성되어 있는 그 굴을 자기가 판 굴 위에서 자기가 내려간 겁니다. 예. 그래서 마치 그것을 일제의 어뢰 공장이다, 이렇게 사기쳤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실도 좀 모르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왜 한주소금 포대가 왜 발견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그 도굴범들이 금괴를 다 빼내고 그 안에다가 한주소금 마대에다 돌을 채워서 금 대신 쌓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야기는 시간적으로도 그 어마어마한 그 금을 그 짧은 시간에 하여간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한주소금 포대에 돌무더기가 왜 나왔냐? 그거를 이 백준음 금도굴범이라고 추정되는 백준음 씨 일당이 한주소금 금을 빼내고 거기에 있는 거기다가 한주소금 포대를 돌무더기를 막아서 넣은 게 아니고, 이 1219-1번지인가요? 맨 처음에 정충재와 박수홍이 뚫고 내려가서 횡으로 옆으로 50m에서 100m 사이를 진군했죠. 지하 땅굴을 파면서. 그 땅굴을 파면서 거기서 나오는 돌무대기 이런 거를 전부 지상으로 끄집어 내다가는 그 작업이 너무 많고, 또 그 땅굴 중국의 동전을 판다고 수직 땅굴만 허가를 맡은 상태에서 너무나 많은 그 토사물이나 이런 거를 밖으로 배출하면 발각될 위험도 있고 해서 그냥 뚫고 나가면서 거기서 생기는 이런 돌무대기나 이런 것을 한주소금 포대에다가 넣어서 막아가면서 한 켠에 이렇게 쌓아가면서 작업을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백준음 씨가 금을 도굴하고 금이 있던 자리에다가 한주소금 포대를 갖다가 놓은 건지, 아니면은 정충재 씨와 박수홍 씨가 횡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 들어가면서 그 현장에서 생겨나오는 돌무더기나 이런 것들을 밖으로 배출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한주소금 포대에다 넣어서 이렇게 한쪽에다 쌓아가면서 계속 굴을 파 나간 것인지, 어느 설명이 더 그럴듯한지
각자 판단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이 1219-5번지에 정충재 씨가 지금 뚫고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뻥 하고 뚫리니까 자신이 박수홍 씨와 같이 횡으로 뚫었던 그 굴과 만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안에 이미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제 굴을 파놓고 오래됐으니까 그 안에 물이 고여갖고 지하수들이 있으니까 물이 가득 차 있는 그 안에서 이 한주소금 포대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포대가 있는 광경을 수중 촬영기, 수중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촬영을 해가지고 그 촬영된 영상을 서울에 올라가서 백준음 씨한테 보여주면서 금 발굴 사업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너무 추리가 심한 거니까 백준음 씨가 금 도구를 하였다 그러면 정충재 씨 주장에 의하면은 2002년 3월 말 시점을 이야기하는데 그 시점도 맞지를 않아요. 지금 그 백준음 씨가 여기에 참여했던 그 시점을 보면 그 시점하고 그 시점보다 약간 뒤고 맞지를 않고, 그 다음에 그 한주소금 포대, 그 포대가 정충재 씨가 촬영한 거기는 한주소금 포대 이런 건 안 써 있죠. 그 오성식이라는 희미한 글자가 써 있었죠. 그것을 정충재 씨는 이등충이다. 자기는 이등충이라고 쓴 포대를 보았다. 이렇게 증언한 겁니다. 그 오성식이라고 쓰여진 포대를, 오성식이란 글자를 이등충으로 보았다는 게 아니고, 정충재 씨가 얘기하는 이등충이란 글자는 정충재 씨가 보았다고 주장하는 어떠한 포대, 그 포대에 이등충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거를 정충재 씨가 수중에 내려가서 본 게, 정충재 씨는 그런 기술이 없죠. 다이버가 아니니까. 그것은 그때 그 최상훈인가요? 그 다이버가 내려갔는가, 뭐 수중 카메라를 집어내렸던가 하여튼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촬영을 했는데, 그 촬영된 사진에 이등충이라고 써 있는 것을 정충재는 보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준음 씨는 그 보았다고 말만 하지 말고, 그 중요한 필름이니까 다 삭제하지는 않았을 거니까, 그 남아있는 그 필름을 증거로서 제시해라. 이등충이라고 촬영되어 있는 그 포대가 찍힌 그 필름을 증거로서 제시해라. 왜 제시 못하냐? 이게 백준음 씨 주장입니다. 예, 이것이 지금 그리고 그 한주소금 포대라는 거는 백준음 씨가 이제 그 정충재 씨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 이제 뚫고 내려갔을 때 나중에 거기서 한주소금 포대가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백준음 씨 주장은. 그래서 너무나 실망했고, 이것이 사기극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정충재를 믿는 분들은 그것과 거꾸로 구성하는 거예요. 거꾸로 구성해서 이미 백준음 그 일당이 모조리 금도구를 하고 한주소금 포대에다가 돌무더기를 싸서 거기다가 메워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같은 사안을 놓고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주장이 맞든 그르든 간에 그거는 뭐 과학적인 데이터나 이런 걸 보면 다 나오는 것이고, 그거는 뭐 다음번 기회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 방송에서는 세 가지를 설명했죠. 분수된 물기둥, 실제 본 사람은 뭐 1분도 아니고 17m도 아니었다. 이
이 사람이 이제 실제로 그 굴을 뚫고 내려간 기술자죠. 예, 두 번째, 김옥랑이 주관한 천도제는 이 사람들은 다 도인들이고 그래서 이런 뭐 무속신앙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런 어떤 땅을 판다거나 이럴 때에서는 흔히 천도제를 했고 거기에 신필균이나 고위급 인사는 온 사실이 없다. 예. 그 다음에 그 한주소금포대 이등충이 써있다는 그거는 정충재 씨는 직접 다이빙해서 들어간 사실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런 기술이 없고 밖에서 다이버 또는 수중 카메라를 내려서 찍은 그 사진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정충재 씨가. 그 찍은 사진에 자기는 이등충이라는 글씨를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증거는 정충재 씨가 제시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중요한 처음 이렇게 그 수중 카메라를 들이밀어서 찍어내는 그 처음 그 필름을 삭제하거나 없앴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시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이등충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다. 이등충이라는 글자는 또 아주 무식한 분들은 또 타이루에 써 있는 이등충 보고 그거를 타이루 바닥이 있었다 이런 아주 무식한 얘기를 하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세 번째로 설명합니다. 그거는 두 개의 사진을 그 백만불 미스테리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제출됐던 그 필름을 캡처해가지고 두 개를 밑에는 이등충 위에는 그 마대 이렇게 붙여놓은 사진이라는 것을 뭐 그걸 이렇게 설명해도 또 부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맘대로 하세요. 부인하시든 맘대로 그건 맘대로 하시고 그렇게까지 뭐 어거지 부리는 분들한테는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또 중요한 사진도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그 댓글 중에 그 정충재와 그 백준음의 싸매는 관심이 없다. 다만 그 분수대 현상에 대해서 알려달라. 이래서 제가 아는 바를 다 설명드렸고 또 그 분명히 백준음 씨 입장도 뭐 부산 어딘가에 어뢰공장은 있을 수 있다. 이거를 본인은 그걸 부인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다만 1219-1번지인가요? 5번지인가요? 정충재 씨가 뚫었더니 거기에 그 어뢰공장 굴을 발견했다. 너 나랑 같이 하자 했다는 그 장소는 어뢰공장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그냥 맨땅이다. 다만 거기 굴은 정충재와 박수웅이 1219-1번지인가요? 거기서 횡으로 50m 이렇게 전진해서 이미 뚫려져 있었던 그런 사기극이었다. 이거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일선 씨인가요? 그 사람이 무슨 10km를 다 파봐야 된다. 그리고 또 어떤 댓글 하신 분들은 이 정충재 씨가 판 119-5번지 그 굴이 어뢰공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10km 얼마든지 간다. 이런 식으로 또 이 망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정충재 씨가 119-5번지에서 내려간 그 굴에 어뢰공장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냥 10km씩 쫙 연결돼 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얘기가 맞는 거죠. 그러면 정충재 씨 얘기가 맞는 거죠. 그렇게 연결돼 있다 그러면. 근데 그렇게 연결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맨 땅이고 아무것도 없다 그 안에는. 정충재와 박수웅이 판 횡으로 옆에서 1219-1번지에서 여기까지 진출한 그 50m에서 100m에 달하는 지하굴밖에는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지금 그 1219-5번지 정충재가 판 굴을 지금 내려가 봐도 다 변조해놔서 증거를 인멸했다고 하는데요. 그건 굉장히 무식한 얘기예요. 무슨 수로 그 지하에 있는 것을 만약에 정말로 어뢰공장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완전히 포크레인 아니라
이게 뭐 36,000평의 어뢰 공장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증거인멸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넓은 지하 어뢰 공장을 증거인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그거는 거기다 흙을 아무리 메워놓는다 그래도 메워지지도 않고 그냥 증거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이렇게 무식한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정말 끔찍하게 무식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지금 요 1219-5번지 정충재 씨가 사기죄로 고소당한 그 굴로 파고 내려갔더니 뭐 어뢰 공장에 연결돼 있다? 그럼 당연히 정충재 씨 얘기가 맞는 거죠. 거기에 유골이 있든 없든 금이 있든 없든 그 사실 자체로 정충재 씨 주장이 입증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걸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정충재 씨가 이기는 거고 들어갔더니 뭐 어뢰 공장과 연결된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흙밖에 없다. 그리고 어떤 굴도 없다. 뭐 이렇게 돼버리면 정충재 씨 얘기가 틀리는 거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